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한번 오랜만에 좀 반등했는데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증거 미국보다 한국입니다. 네. 지금 그동안 서학개미 하면서 한국 증시가 부진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 떠났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저는 이제 그러지 말고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좀 보셔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증시는 역시 미국보다는 확실히 국내 증시가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또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 증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동남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증시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글로벌 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국내 증시 같은 이런 증시로 외국인들의 자금 또 글로벌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가 더 유리하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여러 가지 약재성 재료가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약세가 나타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었죠. 그러면서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3일 만에 오히려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적으로 200일 이평선 돌파 후에도 횡보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무너지지 않고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기록했고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증시의 흐름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 기관들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호재들 그리고 이런 수급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안정됐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이렇게 안정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종목별로는 지수가 강밥 정도 시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게임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그동안 낙폭과됐고 소외됐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고 강세를 기록했던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대체로 혼조 장세가 좀 진행됐기 때문에 지수는 오늘 강세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 분위기는 엄청나게 강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현 장세는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보합선의 혼조 양상,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수가 혼조 양상, 기간 조정이 전개될 때 여전히 중소형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쪽으로 집중하시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장세가 생각보다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특정 몇 종목을 중심으로 상당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을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증거 미국보다 한국이었는데요. 매니저님 이 말은 조금 와닿는데 이 한국에서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의 공략법,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기간 조정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 기간 조정은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의 기간 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들의 구도가 달라지는 게 보통 시장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가 횡보 장세 기간 조정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를 결정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대체로 지수가 횡보하는 장세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언급드렸듯이 대형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여기다가 일부 이슈와 테마가 있는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등치 큰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개별 종목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투신권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으로 지수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과 투신권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투신권들은 바로 전문 프로 투자가들이죠. 이들이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지수의 상방이 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만큼 아직은 지수의 상방으로 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있는데 장기소의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단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대표적인 게 화학 섹터들 그리고 철강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은 우리가 추격 매수하는 이런 전략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이겠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펀더멘털 없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추격 매수가 아니라 물량을 줄여내는 이런 전략을 주겠고요. 자,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유통주라든가 게임 엔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그 중국의 뭐 평화사절단인가요? 이쪽인가요? 아니면 문화사절단인가 이쪽에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방문에 따라서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섹터들은 앞으로도 기술적 반등 내지는 추가적인 반등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순환매 정도의 반등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대신에 조선주라든가 이쪽 2차전지 섹터, 특히나 조선주 섹터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위치가 살아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비록 지금은 단기적으로 올랐고 횡보 조정 장세가 진행됐고 또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밀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됐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주들은 현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기간주 중에 중기 재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주를 중심으로 짧게 치는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나중에 주도주가 재상승에 대비하는 전략을 펼칠 때 가장 확실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선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중장기로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2차 전지 종목군들의 반등도 견조하고 그 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시세 흐름도 강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추세적인 상승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후발주조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전고체를 선두해서 2차 전지 전반에 거친 반등 가능성도 조금씩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국 ETF 관련주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증시에서 추세적인 상승세가 살아있는 섹터가 몇 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2,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종목을 보지 말고 시장의 흐름과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하는 매매가 진행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급 동향 그림을 한번 보면서 잠깐 시장의 흐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수급 동향,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현재 수가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모두가 지금 매도가 나온 상태고요. 기관 투자가를 보게 되면 보험당과 투신권, 은행들이 매도가 나온 가운데 기타 금융과 연기금, 기타 법인, 사모펀드가 소량의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매수 규모 자체가 강하지 않고요. 소량 정도고요. 그리고 일부 기관은 팔고 일부 기관은 매수하는 형태. 개인 투자가들도 코스피에서는 팔고 코스닥에서 매수하는 이런 매매 수급이 굉장히 엇박자가 많이 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이런 형태는 바로 시장의 수급 자체,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 주체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것보다는 관망하면서 일부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매매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종목이 가는 장세가 아니라 특정 몇 종목들이 장세를 주다는 이런 장세인 만큼 자,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이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봤고요.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섹터의 질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수익률 탑5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3위를 지키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가 이제 80% 수익률의 고점을 넘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를 정말 빠르게 좁히고 있는데요. 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기대가 좀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조선주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마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등락 차이가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뭐 최소한 상반기 내지는 뭐 전기 500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중국 ETF 관련된 상승률이 더 훨씬 더 클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그나마 하나오션 같은 대장주들의 반등도 여전히 더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접근할 거는 아닙니다만 분명하게 중기 2단 상승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 중국 ETF 관련주의 반등 언급드렸듯이 중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일단 한번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시세가 나온다라는 측면이겠고 중국의 어떤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이 전개될 때는 바로 이제 중화권 증시겠죠. 중국과 홍콩 증시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한국 증시의 상승률을 압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중국 ETF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들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를 때는 뒤도 안 보고 올라가는 네. 이 중국 관련 ETF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 후발주들의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 조선주에서는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보여드렸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가가 신고가입니다. 9.2%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도 높은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개발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2027년 상용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자동차 메이커라든가 여타 기업들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면서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주가가 곧바로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지 약간은 쉬어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졌고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직전 고점 55,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로 보고 있고 그 지지선 역할을 해준 상태에서 중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선주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대장주가 가장 큰 시세를 뿜어내고 있듯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이 꺾일 때 이 종목을 먼저 보시는 게 종목 접근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계속해서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기간에 올랐던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조정시마다 우리가 물량을 접근하게 되면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PN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도 지금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은근하게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음봉 나고 나서 오늘도 2.4% 반등 나면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들인데요. 정말 2차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PNT라는 종목이겠죠. 이 종목도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이 종목도 자,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반등이 나오고 조금 멀리게 되면 삼성 SDI 밸류체인으로 묶인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I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올랐다가 또 밀리고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업체가 삼성 SDI입니다.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권이고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물량 털면서 주가는 출렁거렸습니다만 완전 바닥권이고요. 완전 바닥권에서 물량들을 다 털린 상태에서 이제 소량의 매수만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요.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멀리하고 계속해서 매집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PNT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자 너무 급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저가 매집을 단행하면서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갔다가 오늘 밀리면서 장이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조선주들은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 밀리면서 마감이 되기는 했었죠. 지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조선 업체들이 정말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너무 많아요.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렸죠. 단순한 가치주로 보시지 마시고 조선주들은 앞으로 미래 성장주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의 반등세는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현재 21만 원 선에서 지지를 받고 또 반등에 나선 모습이겠죠. 21만 원 지지를 받고 약간의 횡보세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건데 앞으로 이런 조선주는 재반등에 나설 때는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 빠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는 아직은 매도, 자, 일부 매도하신 자금들은 뭐 매도했고요. 또 들고 계신 분들은 나머지는 들고 계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추후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세 종목에 대한 전략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느 쪽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자 이름 길죠. 뭐 종목은 이름은 깁니다만 또 롯데그룹이 그동안 뭐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었죠. 그런 불안감들이 좀 네.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이 종목도 조금씩 반등에 나서고 있는 작도입니다.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종목별로 산발적인 움직임 나오는데 쭉쭉 뻗어나가는 종목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중국 ETF 관련주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종목 접근이 쉽지 않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가 살아있고 그리고 업황이 살아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자라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차 전지주들 주 내에서도 역시 전고체 배터리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도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AI 가속기용 동박을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용 동박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텐데 지금 그동안 이 회사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 지금 AI 가속기용 동박 판매를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가운데 3세대 LFP 양극재 개발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라든가 제품 확대를 통해서 실적 개선과 성장성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하고 있는 업체들이죠. 매출은 늘어났는데 업황 자체가 부진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업이익을 올해부터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현재 엿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용 동박까지도 개발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어떤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는 측면이겠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전고체형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질적인 성장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저점을 찍고 소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뭐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정말 중장기적으로 지금 22,000원 선에서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탈출했습니다만 저항을 받고 밀린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형태. 현재 위치가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바닥권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저가 28,9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우리가 저가 매수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37,000원, 손저가 2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였습니다. 자, 매니저님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이 진행됐고요.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유튜브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급드렸던 조선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중국 ETF 관련주들까지 집중적인 분석 드렸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